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통상적으로 7시 반에, 요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7시 반에 줌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이 8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한 10분 정도는, 영상 녹화 없이 이야기를 조금 했고,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엄청 봤는데, 아는 것도 없고, 사기라고 하면은,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기꾼, 난 사기당했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누군가를 좀 만난다고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이 제3자인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는데, 하물며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아예 이 제3자보다도 더 덩신 같다. 제가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네가 네 집 담보로 해가지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네가 담보로 뭐 집 담보로 해가지고 그게 또 이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근데 법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특히나 이거는 이 투자라는 개념보다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투자는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투자는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를 해요.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럼 투자를 위임을 한 것이고 원금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 유사수신인 거죠.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펀드. 그러면 투자해가지고 실패했다? 이놈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받은 쪽에서 실패를 했다. 투자금 전부 다 날려먹었다. 그럼 그거를 투자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지요. 그럼 스테이킹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가지고 딱 네트워크에 딱 고정을 시킨과 동시에 뭘 해요? 운영에 참여를 한다 이거죠. 그로 인한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럼 네트워크에 고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락업을 건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뺐었다? 이 차이를 그 KOK나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 소위 말하는 백지의 상태에서도 그거 이해가 되는데 이 덩신 같은 피해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어, 정보방이라는 데에 정종옥이 임일주, 뭐 김주경 이런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게 추가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어제 오후 3시 22분 이후로 글 하나 안 올라와요. 블록체인이 무슨 뭐 중앙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같은 경우에 D앱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뭐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그 이야기한 거는 K 스테디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K 스테디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KOK 그러니까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관련된 거는 소위 말해서 프로토콜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한번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100%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만 제가 생각할 때 덱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되어 있잖아요. CX를 조금 발음을 잘못하면 섹스가 되니까 그래서 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잖아요. 중앙화 거래소 어디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거래소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뭐예요? 개인이 이 암호화폐들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페어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 그래요. 그럼 그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노는 거예요. 누가 중앙에 관리를 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중앙화예요. 보면은 중앙화인데 탈중앙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일반적인 중앙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근데 KOK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죠. 플랫폼 운영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는 운영에 참여를 하는 걸로 해서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구조가 이놈들이 뭘 하든 이 그 보상 자체는 발행되는 이 기발행을 해놨던 거에서 15개에서 보상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은 뭐라 그러고 있냐 하면은 다단계다. 다단계 맞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려막기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개시킨 사람의 원금의 일부를 내가 처먹는다. 이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지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쪽팔려 죽겠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피고인들, 복수죠. 6명이죠. 그들 자체가 일반 피해자들보다 훨씬 이러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변호인이 14명, 15명 정도가 돼요. 피해자 쪽으로는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억수로 더러운 존재예요. 왜? 법 앞에 평등하다. 피고인 또는 범죄자, 피의자들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변론의 뭐그
어, 뭐라 그러죠? 이 방어에 그 권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이 변호인이 어디가 막강하냐? 이 더럽은 이 범죄자들에게 붙어 있는 이 변호인들이 훨씬 막강한 뭐 정관 예우부터 해가지고 법적인 지식, 인맥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나요. 왜 그런지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것들은 피해자들을 통해서 등골을 빼쳐먹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변호사들을 갖다 대는 거지요.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거지들이에요. 그러면은 빵빵한 변호인을 선임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게다가 피고인은 아니다,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또는 한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피해 준 적 없다, 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럼 답답한 놈이 어떤 놈이냐?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는 요놈들이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한 거를 증명해야 돼요.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받은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뒤지도록 힘든 거예요. 근데 피해자 대표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고소했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근데 왜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느냐? 피고 대리인이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경찰서에 네 번의 경찰이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세 번째가 피해자가 제일 힘들 겁니다. 소위 말해서 증거 자료, 범죄 입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이 고소만 해놓으면 알아서 뚝딱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잘못 그걸 알고 있다는 거를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주인공 캐릭터가 그 자가 주인공이 극중이니까 하나의 사건에 전적으로 몰두를 하니까 다른 사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 하나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덩신 같은 것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피해를 봤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상식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 그대로 고스란히 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 나이, 제가 원래 60인데 이 상태에서는 노동력을 팔아서 자기 능력을 팔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근로수익이라는 거를 지금 손해본 거를 만회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금융 범죄는 깨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식의 범죄가 금융범죄다. 그래서 금융범죄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잔혹한 살인자다. 그러니 이런 놈들을 법적으로 엄청나게 큰 형량을 줘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싸워요.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그리고 그 권력이라는 게 5년의 틈으로 정권이 바뀌지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요번에 또 뭐 1억 원 수수. 그래서 시의원, 국회의원이 구속됐잖아요. 뭐 장관, 국회의원, 뭐 별의별 그 고위직들. 그리고 주디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집 사달해 가지고 부를 챙긴 거, 자식들 뭐 그 위장 뭐 그 뭐죠? 그 학위라든가 그다음에 뭐 취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다음에 성추행 뭐 성폭력 이래 가지고 뒤지는 놈들도 있어요. 지 뒤지니까 그냥 이 그 사건 자체가 그냥 피의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건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지랄들 떨고 있어요. 우리 뭐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그렇게 뒤져버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피해자가 똑똑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을 하는데 준비라는 게 그리고 이 싸움에 뭐 그 소위 말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싸울 자세까지를 만드는 게 우리가 법적인 싸움을 하면서 체력 단련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나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범죄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스템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법적인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말고 여 정경옥이 뭐 김주경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이 화살촉을 창날을 어디에다 겨냥을 해야 되고 그 겨냥을 직접 하지를 못하니까 누구 손으로 누구한테 그런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방판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한 3일 정도 전에 그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 화살, 그 창날을 이 범죄자라고 하는 쪽에 날리기 위해서 정말 힘을 탁, 모아가지고 날려야 되는데, 그 날리는 게 뭐예요, 결국에? 법적인 증거를 내밀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거를 밀어넣는 거를 당장은 지금 경찰 손도 떠났고, 검찰 또는 판사한테 보내야죠. 그 짓거리는 아무도 안 해요.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오로지 현재로서는 저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탄원서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피해자들한테 화살을 제가 계속 맞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데에다가 이모티콘 엄지척 올리는 사람 보세요. 제가 그 단톡방에 명단을 그 산발이 딱 쳐보면은 누구 있는지 제가 명단을 전부 다 캡처를 이미 해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비대위원 쪽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명단을 제가 다 캡처를 받았어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동조를 한 거잖아요. 제가 그 동조가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해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이야기한 게 이게 안 맞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요렇게 검찰이든 법원에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요즘 와서 계속해서 정말 이 짓거리를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피고인 측에서 합의 제의가 있다면은 합의를 볼 것이다. 나머지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저도 3년 7, 8개월 이렇게 오면서 왜 그 짓거리를 했는지 뭐 지금 와 생각하면은 참 기가 차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발을 뺄 수도 없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싸움을 하겠다라고 덤비 들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칼인 것 같은데 날카로운 칼인 것 같은데 무도 아니고 호박 뭐 오이 같은 거 들고 휘둘러 가지고 그게 위협이 돼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나눴다는 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니 같으면은 집 담보 내가 지금 벌어놨던 거에다가 집 담보 대출 받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피해자들 보면은 그렇게 담보로 해가지고 스태킹 하는 데에 돈 쓴 게 얼마나 되는지 뭐라고 들으면서 고모야 그렇게요. 돈 이거 억식으로 되더라. 니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작이 된 게 투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테이킹은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돈을 보내요. 송금을 탁 해요. 나는 현금 좋다 이거예요. 그게 나는 원금이 현금이다. 근데 뭐 보상 플랜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상 플랜이라고 읽는 사람이 읽는 그 내용 속에 스테이킹이라는 용어가 있지 투자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럼 스테이킹은 뭐예요? address to address예요. account to account가 아니고요. 그 판사가 묻는 거지요.
그 판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스태킹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자를 뭘로 했는지 암호화폐로 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차 공판 때 판사가 원금이 뭐냐,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2차 공판 때 현지 재판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또 똑같은 거를 물었어요. 1차 공판 때는 검사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2차 공판 때 다시 물었어요. 2차 공판 때 검사가 답변한 게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금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죄 일람표에 현금만 적으면 되는데 왜 굳이 암호화폐 종류를 쓰고 그 다음에 수량을 쓰고 거기에다가 국내 거래소에서 적용도 안 되는 KOK의 환산까지 해가지고 원화로 해놨어요. KOK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원화로 거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시시각각 시간이 변할 때마다 가격은 계속 변동이 돼요. 근데 그게 또 웃기는 게 소수점까지 있었나? 원화에 소수점이 없더라도 몇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끝 단위가 웃기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환율 곱하기 개수 하니까 금액이 끝 단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금 얼마 줘요? 300만 원 주지. 300 뭐 몇십만, 몇천, 몇백, 몇십, 몇원 이렇게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몰라요. 그들은. 왜 제가 원금은 어떠한 암호화폐의 개수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원금을 주장을 한다. 다 좋다 이거예요. 사기로. 그럼 사기는 시점 기반 기준으로, 처분 행위 기준으로 기만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따져야 되는데, 뭐야, 옳게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망의 내용들, 여러분들 듣고서 스태킹을 했냐 이거요. 투자를 했냐 이거요.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요. 저 역시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말 들어도 저는 그거 믿지도 않았고, 들었다 손 치더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방문 판매법 위반. 판매가 없는데. 재화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돈을 지불하고 이런 금전 거래가 있었느냐? 없다 이거요. 왜? 재화 용역이 없으니까. 판매, 판매가 없었다 이거요. 근데 방판법이 위반이래요. 그래서 저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말 같지도 않으니.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발뺌을 제가 해버리면은 누구만 좋은 꼴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이 범죄자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결국에는 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럼 사기 등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따져봐야 되고. 근데 저희는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사실관계만 따지더라도 똑같은 거를 요렇게 봤느냐, 요렇게 봤느냐, 요것뿐이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사회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려달라. 그거를 제가 보낸 의견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제가 발을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예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뒤지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몇몇이 어, 피해 회복을 피고인 중에 한 명이 피해 회복을 해준다. 그래서 붙어 있는 날파리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날파리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놓으니까 또 그거 믿고 또, 또 거기 희망을 걸고서 일단 저를 차버린 거잖아요. 저도 차버린 거예요. 더 차버려야 돼요, 지금도. 쪽팔리지 않아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앉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제가 봤을 때는 기가 차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1시간짜리 강의가 있는데 딱 5분 정도 듣고 뭘 설명한지도 모르고 뭔 내용이 정보를 주는지도 모르는데 더 들을 거 없다. 라고 하는 놈이 똑같은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니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우리의 업무상 배임, 불성시된 이유 수도 없이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가 제가 가장 확인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정인들이 다 정언한 내용에서 다 나왔고 그게 자산 유출에 대한 증거 불충분, 그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경찰이 진술을 다 받아놔 놓고, 그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경찰을 욕해야 돼요? 피해자라면. 제가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 제가 이 짓거리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을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다 그래도 인생을 60, 70, 80을 살아왔는데, 그 사리 판단도 안 돼요. 그럼 죄가 뭔 죄가 있어요? 그때 발뺌도 못해. 그게 요즘 제가 말이 이 되게 좀 뭐 과격해졌죠. 지금 보면은 헤어케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쭉 그 재판 내용이라든가 제 영상을 보고서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기가 찬 거죠. 피해자라는 게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한번 시리즈 해가지고 7차까지인가 올려놨는 내용을 보고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하시네요. 뭐 그랬던가 뭐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 표현을 다 못했어요. 실제로는. 찌끄레기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 재단 이사장하고 가까우니까 지들이 되게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전 이사장이 소위 말해서 그 왕따 취급을 받은 거지요. 스스로 또 관여를 한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근도 하지 마라. 그럼 뭘 아는 게 있다라고 그 사람과 좀 알기 때문에 지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웃기 사는 이야기지요.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저한테, 어, 왓잽인가? 그걸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다 저거 뭐그 캡처 떠났잖아요. 지우니까. 지우니까 캡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 저는 뭐예요? 전 재단 이사장, 뭐, 탈성, 그 다음에 뭐, 지금 첫 번째 피고인, 만나기도 하고, 뭐 메일도 받았고, 저는 그걸 다 해봤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해본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들이 다 안돼. 스테이킹도 안 해본 인간들이 뭘 알아요? 전 그거 다 아는 상태에서 또 교수님까지 만나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를 놓쳤던 거, 개인키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는 거, 피해자가 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거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참 편한들 하시지요. 누구는 죽을 똥 살똥 혼자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는지, 얼마나 답답할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늘 줌을 한다네. 줌 들어가 보자. 어, 오늘 줌을 했으니까 영상 올라오겠지. 들어보자. 끝까지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누가 좋아요 했는지, 누가 싫어요 했는지, 누가 엄지척은 뭐 그거는 이제 표시가 나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 그냥 틀었다가 조회 한번 하고 바로 좋아요나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회만 한번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저 인간이 오늘도 한 시간 찌꺼리네. 뭔 내용인지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저 새끼가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만 놓고서 이야기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지도 않잖아요. 나 피곤해. 짧게. 줌 듣는 것도 정말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상을 볼 때도 올라가는 영상을 볼 때도 뭐 별의별 자세로 제일 편안한 자세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니는 지 걸어줘. 난 그거 뭐 듣든 말든 내가 필요하면은 듣고 내가 시간이 나고 뭐 그러면 한번 듣고 니 혼자 쇠가 빠지게 해봐. 이것뿐이잖아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늘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 주장이 있으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라.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주경이 그래요. 아니, 정경옥이, 정정옥이 8시 뉴스 한대요, 제가. 뉴스 아나운서는 이 기자들이 그 아티클 자체를, 뭐 기사거리 오는 것 자체를 딱 준비를, 취재를 해가 줘요. 그 제대로 읽어서 전달을 잘하면 돼요. 뉴스,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저희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뭘 하고 싶겠어요. 다 시작이, 다 지들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놔놓고, 소위 말해서 양은 냄비처럼 바짝 그냥 불 조금만 됐는데도 열을 팍 받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손 딱 떼버려요. 그러면 바로 식어버리죠. 저는 3년 8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이 짓이에요. 지금 다른 단체들, 예를 들면은 정보방 2025년 6월경에 생겼어요. 비대위 2022년 11월 2일인가 11월 1일인가 뭐고 뭐 발기인데 지들끼리 그 단톡방을 운영을 누가 했느냐? 제가 했어요. 언제부터? 7월부터. 근데 정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만들어졌는 게 23년도에 2월 달인가 다시 자기들이 했다 이거예요. 뿌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전부 다 뭐 이봉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시위하고 또 하나는 뭐 활성한테 고소당했다고 하니까 진다르크가 되고 그렇게 큰 거잖아요. 큰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받들어 주어버린 거예요. 뭘 아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위만 보고 외형적으로 띈 거는 봤으니 이번에 정인석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는지를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많이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그 판단을 하는 게 네가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알지 못하면 판단도 못해요. 그건 뭐예요? 등신이지. 피해자로서. 틀려요. 아는 게 있어야지 뭘 기준을,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는 게 없는데 뭔 놈이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도 보면은 배상명령 신청이 여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각도 아니고 각하예요. 성립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각하예요. 여전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시간 배상명령 신청이라 들어오면은 형사 제11부 재판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배상명령 신청 나오는 것들도 일일이 다 봐야 돼요. 재판부의 그 판사님들이 이 사건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4주 텀, 5주 텀, 이렇게 3주 텀도 있었는데 4주, 4주 하다가 요번에 5주로 바뀌지요. 요번 달까지 4월 6일까지는 4주 텀이에요. 여기에서 5월 10 며칠이니까 5주 텀이에요. 5주 텀으로 하는데 그 5주 텀 속에 이 판사님들이 이 사건만 보고 있느냐? 아니죠. 월, 수, 금 재판이 있으면은 오전에 10건, 오후에 10건. 그러면 각 건마다 이 사건 기록을 다 숙지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재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상명령 신청 각하가 계속된다는데 아직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배상명령 신청을 주도를 했는 사람이. 근데 나는 분명히 돈을 줬어. 현금을 주지 않았겠죠. 뭘로? 계좌이체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가 준 걸로 따지면은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는 아예 모르는 거죠. 스태킹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귀에 딱 들리는 소리는 현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을 안 하면은 니들은 못 받는다. 단축에도 받을 수 있어요. 민사로 가면은. 돈은 좀 들지만은. 근데 그런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사건 내용을 보는데 시간을 뺏도록 하는 게 누가 하고 있느냐? 피해자들이 하고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통상적으로. 야, 배상명령 신청하래. 안 하면 돈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적으면 된대. 그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이지랄 하고 있어요, 지금. 택도 없는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각하를 했어요. 근데 왜 해요? 왜 하냐고요? 재판의 시간을 끄는 데에 영향을 미치면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근데 각하를 하는 것도 시간이 또 일부 필요해요. 도대체가 피해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다음에 배상명령 신청을 인용을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해야죠. 각하를 시켰잖아요. 기각도 아니고. 그게 누가 장에 간다고 하니까 똥찌개 찌고 장에 가는 꼬라지가 지금 피해자들이라고 이야기죠.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손을 놓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눈물 날라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일단 빨리 나의 정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정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정인들이 그 피고인 측에서 지금 3인 이 뭐 마지막 한 사람 강예리 씨 빼고 3명을 왜 집중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그렇게 날을 잡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만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자기를 심지어 뭐 그 자기 아들 결혼식까지도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 피해자들 있고 피해자 대표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 정인을 세워서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피해자 대표라고 지금까지 떠들렀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첫 번째 정인을 상대로 한번 하고 나니까 더 확신이 선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두 번째 정인은 한 명만 정인으로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정인도 마찬가지 한 명만 세울 거예요. 피해자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준비를 그래서 제가 좀 해야 되고 지대로 좀 알아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말에 뭔가가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주장을 하는 그 죄목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원금 회복이라는 부분이 그 저 뭐 그 가능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게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피해자들이 무도에 너무해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아예 다 떠나버리든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 참 신기해요. 내가 돈을 저만큼 쳐박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살살 보고 또 관심도 없고 이런 거 보면은 제 관점에서는 정말 기가 차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소개를 한 사람들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니나 내나 다 피해를 뭐 삼성이 되든 뭐 몇 성이 되든 간에 나는 하나도 보상받았는 그 자체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나도 피해자인데 니는 네 피해자고 네가 소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발벗고 뛰어야 되고 네가 그걸 못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네가 여기 일조를 하는 데에 나서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없어요.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 명단에 들어왔었고 그런 사람들 이 카톡을 딱 열면은 처음에 사진이 좀 떠요. 이게 왼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을 댄는 거기를 처음에 딱 뜨면 이게 떠요. 여기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 사람들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자기들이 인스타로 뭐 이렇게 그죠 뭐그 사진 찍었는 거 이런 거 올라와요. 다 히닥거리고 있어요. 전 사진 찍은 것도 없고 히닥거릴 일도 없고 근데 피해자래요. 먹고 살만한가 봐요. 잘 되면 지들도 좀 뭐 그냥 밥숟가락 얹으면 되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얌체물이 없는 얌체물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들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를 나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소개를 한 사람을 무조건 하고 쪼아야 돼요. 니 뭐 하고 있는데? 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 이만큼 손해를 보도록 네가 소개를 했고, 네가 뭐 본의 아니게 했지만은 소개를 했지 않느냐? 그럼 니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에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아는 게 다 고만고만하고 하니까 만나면은 푸념이나 이야기하고 그거 끝이잖아요. 어떤 법적인 싸움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거는 전혀 못 하잖아요. 이 제가 이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실컷 뭐 어디 가가지고 링크 캡처 떠가지고 올려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놨는 게 뭐 김주경이 좀 적어요. 근데 본질을 가장 기본을 빼놓고 그것을 무시를 하고 글을 올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저 변호사법 위반. 방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 글을 막 올려요. 근데 법률 조항을 딱 보여주니까 또 아무 소리를 못 해요.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는 거, 이전에 찾지 못했는 거. 근데 뭐 이미 제출이 돼 있는 거, 제가 설명했는 내용 외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걸 따졌을 때 자기 덤으로 내세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배임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이에요. 왜? 지가 스태킹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지들이 뭔가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걸 건데 처분 행위가 이미 끝났지요. 그 이후에 어떠한 게 생기는 거는 사기와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우리 자율단체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리를 해보면은 요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딱 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런 이야기를 못 하지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글로 올라온다. 혹여나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밀어넣는 거지요. 제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적을 향해서 뭔가를 이기기 위한 어떠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지 편을 죽이는 뒤에서 러시아가 그랬다 그런가 뭐 이 총도 안 주고 전진을 시키는 거죠. 총알바지로. 근데 돌아오는 놈이 있으면 지가 쏴 죽이는 거. 요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저놈들을 뭔가를 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지들이 제가 쏘고 있다고 하면은 걔들이 베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을 치고 있어요. 저놈들 안 맞도록. 그게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단톡방에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말 한마디 안 쓰는 사람들. 니들이 그러니까 허재배기가 하는 이야기와 네가 하는 말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허재배기가 이야기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라. 그러지 못할 것 때문에 쭈그리고 있든지 네가 도대체 누군지 실명이라도 밝혀봐라. 라고 하면은 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래 알처럼 흩어져 있어요. 모래 알들을 가지고서 성을 쌓아놓으니까 모래의 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초를 또는 살짝만 건드리면 와락 무너지는 상태가 지금 우리 피해자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쭉 왔어요. 무조건 하고 저는 플랫폼 가격이었고 이후로 쭉 오면서 플랫폼 가격 조정도 결국에는 중앙화라면서요. 그럼 중앙화에서 뭘 결정을 하느냐? 플랫폼 가격 인상도 걔들이 결정했고 누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 메타 M 누구냐? 주식에서 미디움이라면서요. 그럼 거기에 CEO가 누구냐? 의장, 체어맨이 누구냐? 피고인이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어떠한 권한으로? 그 다음에 뭘 빼돌리느냐? 어떻게 유출을 했느냐? 정인들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주장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 진술까지 다 받은 경찰이 문제예요.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 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정정옥, 김주경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 실명을 말해라. 포사 올려라. 그러지 않으면은 니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 방문 판매법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불송치된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니들이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쫓겨나는 게 무서워요. 그 방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영상 한번 듣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걔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저자,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8시 유튜브에 글 띄워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8시 뉴스.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톡방에서. KOK가 어떠한 범죄로 어떻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쫓아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방장도 문제예요. 방 운영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상식 이하지요. 그렇게 하면은.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주장을 피해자들이 해야죠. 우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내일의 서두에서 반드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뭐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 있을 두 사람의 정인들, 피해자 대표 정인을 법정에 가능하면 많이 가셔갖고, 저 사람들이 우리 피해자들을 대표를 해왔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라. 그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부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피해자니까 가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